사실은 SNS나 디지털 플랫폼들이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 그냥 페이스북도 보면 댓글도 달고 뭐 그룹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굳이 또 자체적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까지 해야 되냐, 특히 홍보가 왜 커뮤니티를 고민해야 되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비영리에서 홍보를 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우리 단체에 관심을 가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단체에서 활동을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서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비영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비영리에는 더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코로나19나 아니면 작년에 뭐 태풍이나 뭐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도 했고 아니면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이거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영리기업들에서 저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예시로 두 개의 기업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패션 기업으로 유명한 구찌예요. 그래서 사실은 패션 기업들은 항상 환경 오염의 문제, 동물 인권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구찌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는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패션 기업이 되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서는 당연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가죽을 어떻게 덜 쓸 것인지, 오염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더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아니면 그런 것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만 봤을 때 기업들도 이미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를 더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리고 그걸 두고 그냥 단순히 돈을 내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걸 넘어서 직접 밖으로 나가서 직접 글을 쓰면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되게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기업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도 많고 당연히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의 영역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건 사람들은 더 이상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관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욱더 잘 보여주는 플랫폼이 저는 2021년도에 가장 논란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클럽하우스는 이제 순수하게 오디오로 실시간 대화를 하는 소셜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대화 내용이 저장이 되지도 않고 그냥 누군가가 방을 파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다들 즉석으로 대화를 다 하고, 대화 잘했으니까 이제 수다 다 떨었으니까 헤어지자 라고 하면 그 방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형식의 이제 새로 나온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되게 커뮤니티성을 두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초대를 받은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처음에 모델을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는 방식도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플랫폼이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걸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앱 사진이에요. 앱에 나와 있는 앱 아이콘인데, 이 아이콘은 클럽하우스에서 가장 팔로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을 클럽하우스는 앱 아이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기 위에 계시는 분이 그 아이콘의 주인공, 가장 팔로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이셨다가 이게 바뀌니까 클럽하우스 측에서 바로 이제 사진의 주인공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보이고 있냐, 이 사람이 얼마나 커뮤니티의 중심이 있냐를 놓고 계속해서 집중시키고 있는데,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많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클럽하우스에 참여를 했고, 그것만 봐도 사람들은 되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 커뮤니티에서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특히 코로나19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러한 경향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비영리와 관련해서도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상적인 거를 저는 확인을 했는데, 클럽하우스 초창기에 한국의 경우에는 이슈나 주제가 기후변화의 문제, 여성인권의 문제, 아니면은
비영리나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방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 이슈에 대해서 무슨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두고도 되게 얘기가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하는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어떤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클럽하우스를 되게 빠르게 여니까 사람들이 막 몇백 명씩 몰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지지난주에 있었던 3월 8일 여성의 날 관련해서 각 단체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 활동가분들이 클럽하우스에 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생산적이고 다양한 논의로 확장되는 예도 있어서 클럽하우스가 어쩌면 많은 비영리 단체들에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활동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아이러니하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클럽하우스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 자체는 그냥 너희들이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부담 없이 끌 수 있는 커뮤니티이자 대화의 그냥 수다장을 열어줄게 정도밖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영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클럽하우스도 너무 좋고 뭐 커뮤니티도 너무 좋은데, 사실은 비영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0명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장소나 이런 걸 구하기도 너무 쉽지 않고, 특히 홍보팀은 안 그래도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토론회를 하거나 이러면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후기 글도 써야 되고 올리기도 해야 되고 뭐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커뮤니티까지 관리하는 건 사실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서 어떻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영리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뉴스레터 중심의 텍스트를 가지고 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쌍방향 소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뉴스레터가 이게 왜 커뮤니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뉴스레터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비영리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건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또 막상 너무 큰 역할을 바로 부여받으면 난 이 정도까지는 아직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저희 팀베타도 비영리 조직 문화 관련해서 지난 3월 초에 클럽하우스를 열었는데, 저희는 이제 클럽하우스가 수다를 떠는 플랫폼이니까 저희도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스피커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겠지? 라고 해서 제안을 드려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저는 사실 들으러 왔는데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당황스럽다 라고 해서 저희도 같이 당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되게 죄송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뉴스레터는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단체에서 하는 모임에 나오시기 전에, 줌으로 하는 화상회의, 화상 세미나에 참여하기 전에 뉴스레터 구독을 먼저 유도하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미 이 단체의 소식을 조금 알고 있고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오시는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좀 제가 아무래도 뉴스레터 구독을 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에게 더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좋은 점은 텍스트 홍보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실무자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유튜브와 다른 SNS를 같이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유튜브 영상 새로 찍어야 된다는 점이 제일 문제예요. 유튜브에 뭐 잘 맞는 전략을 짜고 뭐 어떻게 홍보 채널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영상의 질을 잘 만들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만드는 게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텍스트는 사실 페이스북에 쓴 텍스트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조금만 더 다듬으면은 바로 뉴스레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홍보 채널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시작하시는데 되게 좋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오프라인 활동과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전제로 말씀드려야 될 건 코로나가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을 때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비영리에서 온라인 홍보를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나 뭔가 의구심을 가지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예전에 기부 관련된 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에 계신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기부에 관련된 글만 올리면 실제로 기부가 되는 거냐, 봉사를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봉사를 갔냐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고, 그런 점에서 오프라인 활동을 했던 사진이나 사람들의 생생한 반응 같은 거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게 좋은 전략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참여자분들이나 사진을 찍히시는 분들의 동의를 철저히 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아, 여기는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게 되게 그럼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일을 했던 곳 중에 한 군데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이라고 하는 이제 난민이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법률 지원을 하는 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되게 난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민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것들을 하는 거를 되게 주요하게 홍보 콘텐츠로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당연히 아, 이게 실제로 난민과 이주민을 만나는 곳이구나, 뭔가 내 일상에서는 자주 접촉하기 쉽지 않은 상대지만 누군가는 만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방식의 인지가 되면서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꼭 이렇게 최첨단을 달리지 않더라도 그냥 아주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은 이제 이후에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모으거나 아니면은 우리와 함께 메시지를 홍보할 수 있는 메신저를 만드는 데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